네, 지난 주말에 아베 담화가 있었고요. 바로 그 다음 날 또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가 있었습니다. 아베 담화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왜 사과가 좀 불성실했냐는 얘기를 둘러싸고 굉장히 국내 언론에서는 공박이 많았습니다. 중국에서는 별로 말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사실 아베 담화가 무라야마 담화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무라야마 담화는 이 아시아 식민지배나 침략 전쟁에 대해서 깊이 반성한다 이런 표현은 있지만 도대체 왜 너희들이 깊이 반성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왜 내가 깊이 반성하는지에 대한 그냥 사과한다. 너희들이 사과하라니까 내가 사과할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약간 그런 성격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지적이 없이 또는 자기 반성이 없이 그저 사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베 담화를 보면 물론 일본의 지난 20세기 역사를 쭉 회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러일 전쟁 때는 오히려 아시아, 아프리카의 그 식민지 국가들이 오히려 굉장히 통쾌했다 이런 자기 자랑도 해요. 물론 지금에 와서 보면 좀 웃기지만 그 당시에는 보면 이제 서구와 동양 이렇게 이제 피부 색깔부터 다르고 하니까 러시아는 서구적, 일본은 이제 아시아적, 소위 이제 약소민족을 대변하는 이런 거니까 이제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깨졌다는 것이 이 약소민족들에게는 큰 환호를 울리게, 야, 우리도 뭐 하면 될 수 있다, 뭐 이런 아마 기대를 줬겠죠. 근데 사실 지금에 와서 그런 얘기는 굉장히 불필요한 그런 언어들입니다. 근데 그런 언어 외에도 아베의 이번에 담화를 보면 1차 세계대전에 그 엄청난 참화를 빚고 세계가 국제연맹을 중심으로 겨우 평화의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일본이 그것에 도전했다. 일본이 전쟁을 피할 수도 있었는데 전쟁으로 점차 전쟁으로 말려 들어간 일본의 잘못된 선택. 일본의 국내 정치가 그것을 저지할 수 없었다. 전쟁으로 말려 들어간 일련의 과정을 등등 해서 일본의 전쟁 전에, 그러니까 2차 대전 전전 그 일본의 정치나 일본 국내 정세에 대해서 굉장히 냉혹한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아베의 이번에 담화문은 반성문으로서는 일본의 역대 어떤 정치 지도자가 내놓았던 반성문보다 가장 반성문으로 충실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그 내용에 보면은 일본 군인들이 그 해외에 파병되어서 현지에서 열사병, 굶주림, 특히 굶주림이란 단어가 2번인가 3번인가 연거푸 나오는데요. 이 굶주림으로 일본 병사들이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죽은 것보다 굶어 죽은 일본 병사가 더 많았는데 그 굶어 죽었던 일본 병사가 많았던 게 그만큼 일본이 그 전쟁에 광적으로 매진해 들어갔고 오로지 무슨 가미가제식으로 무조건 돌격식의 그 무모한 미치광이의 전쟁을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단어가 그 일본의 아사자가 많았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그 미치광이였다, 뭐 정신병적 질주였다 이런 표현은 안 했지만 아사자가 많았다 군인들이 하는 데 대해서 2번, 3번 연거푸 아베가 실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을 보면 아베가 적어도 이 역사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겸허하게 임하고 있다 하는 점은 저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일본의 역대 총리가 써왔던 담화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진중하게 뭐 영어로 표현하자면 정말 신시어하게 자기들의 문제를 자기의 내부를 되짚었다. 그냥 한국과 중국이 사과라 그러니까 뭐 용어만 말만 그럴듯하게 깊이 사죄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이번에 아베는 분명히 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베는 제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물론 이제 거기에 보면 일부 아베가 이제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 러일 전쟁이라든지 또는 뭐 경제 블록 간의 어떤 그 과정이라든지 일본이 전쟁이 이르는 과정의 이제 국제 경제 정치 질서의 측면에서 마치 불가피한 것처럼 얘기하는 그 우리로서도 불가피했다.
뭐 이런 것을 쓱 밑에 자락에 깔고 있는 듯한, 그래서 전범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앞으로 펼 것 같다는 느낌도 일본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일본의 지난 전전의 역사에, 자기 역사에 대한 평가가 일본은 그런 평화의 질서에 도전하려고 했다. 무모한 도전이었다. 또 일본의 내부 정치 시스템이 그런 전쟁으로 말려 들어가는 것을 저지할 수 없었다. 라고 하는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비교적 균형을 갖추려고 애를 썼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는 조금 좀 낮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페이스북에 제가 좀 심하게, 너무 가혹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를 아주 혹평을 타였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이제 반론도 제기하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아픈 역사를 덜 추어볼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반론도 있고, 너무 박근혜 대통령을 궁지해몬다 이런 걱정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비판한 요지는 이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지난 15일 발표된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0년 전 오늘 우리 민족은 독립을 향한 열정과 헌신적인 투쟁으로 마침내 조국의 광복을 이루어냈다. 순국선열의 불굴의 의지와 애국심은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한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사실과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순국선열과 독립투사들의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의 투쟁에 대해서는 오늘날 그분들의 고생 덕분에 편안하게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더 이상 무엇라고 드릴 위로의 말씀과 참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는 엄숙함을 느끼죠. 그러나 해방은 독립투쟁의 결과로 온 것은 아닙니다. 해방은 일본이 원자폭탄을 2방을 맞고 미국에 항복하고 소위 연합군이 승리함으로써 그 결과로 무슨 포츠담 선언이라든지 뭐 나중에 샌프란시스코 협정까지 가게 됩니다마는 그런 일련의 국제적인 경과를 통해서 해방을 맞았던 것이지, 우리가 내부의 무슨 전투를 해서 일본과 싸워서 이겨서 우리가 해방을 쟁취한 것은 아닙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지금에 와서 누가 누구를 편들겠습니까마는 적어도 일본, 독일, 이탈리아를 추축국으로 하는 이 국가들은 전체주의적 또는 강력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보였던 반면에 미국, 영국 등 소위 연합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옹호하려고 하는 특성을 농후하게 가졌던 것이 분명하죠. 물론 소련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적어도 서구 사회 내에서는 전체주의 세력과 민주주의 세력의 대격돌이었던 것으로 일단 외형상 또는 어떤 인간 사상의 뿌리로 보자면, 근데 그 전쟁에서 다행히도 자유주의의 세력이 완성을 거두게 되고, 그 자유주의 세력이 완성을 거둔 결과로 대한민국의 해방이 오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3년여의 격렬한 내부 투쟁을 거쳐서 대한민국을 건설하게 되고, 또 이북의 공산주의 집단들이 스탈린의 명령으로 남쪽을 향해서 침략전쟁을 시작하게 되고, 그 침략전쟁 과정에서 부득이 미국이 다시 개입하게 되고, 한국과 미국 간의 혈맹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한국이 자유주의 진영의 정말 적자가 되고, 그래서 미국의 가드 아래 대한민국은 폭발적인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마치 참 또 이런 얘기를 더 죄송합니다만은 조상들이 원화하듯이, 조상들이 그 길을 예비한 듯이, 마치 하느님이 그 길을 예비한 것이기라도 한 것처럼 정말 대한민국은 운명적으로 해방을 맞았고, 운명적으로 전쟁을 거치고, 운명적으로 다행히도
기적적으로 자유주의 진영의 막내 아들이 되면서 막내 동생이 되면서 대한민국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서 오늘날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해방과 지금까지의 성장 과정이라는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느님의 가호가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소위 자유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선진 동맹국들에게 우리는 감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잘 되었다. 그대들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미국, 영국 등 소위 혈맹 우방국들의 원호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했겠는가에 대한 감사를 표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자유의 가치를 공유하는 세계 각국들과 같은 스탠스 위에 서는 것이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걸 생략한 거예요. 독립은 우리가 열심히, 독립투사들이 열심히 해요. 순국 선열들 덕분에 독립은 우리가 쟁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분들은 정말 힘이 미약했지만 각자는 너무 열심히 투쟁하고 살아오고 자기를 희생하신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일본군과 싸워서 대한민국을 해방시킬 수 있는 힘까지 가졌던 것은 아니죠. 우리의 역사인식이 그 정도는 가야 됩니다. 우리의 역사인식이 그 정도는 가서 비록 우리가 처음에 출발은 미약하였지만 해방조차도 우리의 힘으로 얻어내지 못한 것이었지만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주목받는 위대한 성취를 이룬 국가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기적이잖아요. 정말 비루한 어떤 국가가 우연적 결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도 창대하고 좋은 결과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 대한민국의 역사를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위대한 성취가 그 모든 것을 증명을 해주는데 그 대통령은 무엇이 부끄러울 게 있어서 마른 하늘에 아무 도움 없는데 아무런 도움도 없이 2차 대전도 없이 원자폭탄도 없이 일본도 없이 그저 우리가 싸워서 쟁취해낸 해방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세계의 다른 국가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세계의 다른 국가와 쉐어할 수 있는 가치도 없는 겁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친중 노선이 이런 잘못된 세계관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닌가. 소위 자유주의적 20세기의 중반의 자유주의적 세계사적 흐름에 한국이 편승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청와대 참모진들도 깊이 인식을 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친중 노선의 배경인 것인가. 저는 약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아베 담화와 박근혜 대통령의 경축사를 좀 비교해서 가만히 들여다보게 됩니다. 여기까지.